평범한 상담소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와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상담소의 매니저 민초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범한 상담소의 백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 좋아하는 패널 자몽입니다. 오늘 처음 함께한 버건디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140화 곤도 마리에의 설레지 않은 것은 버려라라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각자 소감 한마디씩 짧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잘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리왕들과 같이 녹음을 하니까 좀 감회가 새로웠고요. 이제 돌아가서 조금씩 정리를 좀 해나가야겠다는 결심을 아주 조금 해봅니다. 네. 네, 오늘 정리 얘기부터 시작해서 패널들의 각자 인생이나 좀 재밌는 에피소드들 많이 나왔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버건디님 오늘 처음 같이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처음 했는데 너무나도 즐거웠고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 많으니까 들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원희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정리하면 정말 그 단어 자체가 저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 정리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정리가 단순한 물건을 치우는 그런 게 아니라 내 깊은 인생 철학과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물건이나 사람을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해준 그런 녹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제가 추천해서 오늘 녹음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 모든 패널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평범한 상담소와 특별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평범한 상담소. 모른다 그들은 나 같은 사람들도 깨끗하게 정리된 곳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어디 다녀오면 가방 속에 있는 것을 꺼내어 제자리에 놓고 어딜 나가려면 깔끔히 정리된 액세서리 서랍에서 그날 옷에 어울리는 시계와 귀걸이를 말쑥하게 걸치고 나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서랍을 열면 양말과 넥타이, 스카프가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고, 옷장을 열면 계절과 질감에 맞추어 정리되어 있는 그런 옷장에서 옷을 꺼내 전신 거울에 비추어 본다. 구두도 신장에서 꺼내 미리 한번 신어보고 그 차림에 어울리는 가방을 한눈에 들어오는 가방 진열장에서 꺼내 들어보고 싶다는 것을. 필기구통엔 꼭 필요하고 간지나는 볼펜과 만년필, 몇 가지의 색연필이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서류 서랍을 열면 지금 내가 꼭 다루어야 하는 서류들이 산뜻한 폼새로 기다리는, 책상 위에는 무선 마우스만이 올려져 있고 읽고 있는 책 잠깐 한두 권을 올려놓으면 엽서에 나올 법한 간지컷 찍어주고 싶은 나도 그런 서재를 갖고 싶다. 내가 자꾸 시간 약속에 늦는 건 어제 입은 원피스도 어느 구석에 처박혀 찾을 수가 없고, 구두는 신으려고 하면 뒷굽이 다 달아있으며 귀걸이는 꼭 한쪽이 눈에 안 보인다. 서랍을 통째로 뒤집어야 짝 있는 귀걸이를 찾을 수가 있고, 방은 서랍이 뒤집힌 채로 놔두고 출발을 해야만 한다. 나오려고 보면 놓고 나온 읽을 거리가 생각난다. 지하철 안에서라도 조금 읽어야 하는데, 다시 뛰어 들어가면 분명히 어제 잘 때 머리맡에 둔 그 프린트 뭉치가 안 보인다. 책상 위에 프린트물을 마구 뒤집으면 저기 의자 옆에 떨어져 있는 프린트물.
책상은 프린트가 뒤엉켜 나더러 집을 찾아달라고 울부짖는 아우성을 뒤로하고 미친 듯이 뛰어나간다. 지하철 쐐기둥에 머리를 대고 꾸벅꾸벅 졸다 보니 헉, 두 정거장이나 지나쳤구나. 내 청춘도 이렇게 지나쳐버리면 어쩌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온갖 내 방의 물건들처럼 내 인생도 뒤죽박죽 된 것 같아 서글프다. 너무 화딱지가 난다. 오늘 밤엔 밤을 새서라도 방을 한번 뒤집어 볼 테다. 내 인생도 한번 뒤집힐 날이 오길. 질 수 없다고. 이 물건 더미와 근심 더미에 깔려 죽어버릴 수는 없으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책 좋아하는 청년들과 함께 곤도 마리에의 설레지 않는 것은 버려라. 깔끔한 집에 살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고 싶네요. 네. 아, 그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패널 분을 또 모셨어요. 네. 와우. 네, 곧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황 및 자기소개 간단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곰이고요. 저번 녹음 때 그 밀가루 끊기를 실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그걸 정말 열심히 해서 한 열흘에 밀가루를 한 번만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가 정말 좋아졌네 하고 이제 한 번쯤은 먹어도 되겠다 하고 일주일에 한 3번씩 먹는 걸 원래 하고 있었으니까 3번을 연달아 먹었더니 피부가 다시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가 이렇게 밀가루에 사람 몸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밀가루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밀가루의 약품 때문에 그런 거죠. 방부제를 너무 써가지고. 근데 밀가루 성분 자체도 그래요? 네,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저도 밀가루 끊어볼까 봐요, 그러면. 근데 정말 그때는 어머니도 놀라시더라고요. 헉, 밀가루가 진짜 너한테 진짜 아니었나 봐 이러시면서 그때는 이제 피부가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밀가루 먹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엄청 일어나기 시작했죠. 밀가루가 없는 음식을 찾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시작한 거는 밀가루가 모든 게 거의 다 들어가긴 하는데 정말 딱 봐도 밀가루인 거 있죠. 뭐 피자, 햄버거, 국수 이런 뭐 과자 이런 것들을 일단 끊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떡볶이도 쌀떡볶이 이런 건 괜찮아요? 떡볶이 거의 최근에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저 떡볶이 진짜 좋아하는데 그 맛있는 걸. 네. 밀가루의 그 글루텐 성분이 좋지 않다고 하네요. 네. 저 같은 빵순이한테 너무 저도 힘들어요. 빵순인데 진짜. 진짜 괴로웠어요. 근데 요즘에 빵 생각은 많이 안 나요. 아니, 그럼 대신 뭘 먹어요? 밥이랑 네. 네. 저는 피자 치킨 파가 나뉘면 저는 피자파인데 요즘에는 굳이 먹으면 치킨을 먹고 치킨 튀김 가루도 똑같긴 하겠지만 일단 목적은 밀가루를 끊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 치킨을 먹을래요, 그냥. 그냥 치킨 먹을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이과 여자 민초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또 여기 책 좋아하는 청년 패널에 또 돌아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항상 다짐하는 다이어트를 또 다짐했어요. 어제 또 다짐했는데 오늘 케이크를 지금 점심에도 먹었는데 사실 저녁에도 또 먹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좀 더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쁜 사람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러면서 너무 감사하죠. 또 계속 먹으라고 계속 강요하면서 아니에요. 남으면 어떻게 할 수 없다며 막. 원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니까요. 네. 끝없는 대물림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우리 민초님이 우리 유튜브로 조금씩 슬금슬금 녹음한 거를 올리고 있거든요. 평범한 상담소 또는 뭐 이원희 공간 컴퍼니를 치면 할 수 있는데 편집을 또 해주고 계시죠. 네.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하시잖아요. 고급 인력이시네요. 네. 정말 새로 배워가면서. 네. 그리고 제가 처음 올린 거를 딱 보고 내 모습이 너무 현실적으로 나왔다. 현실을 왜곡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다 다시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저 원래
처음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너무 아침에 찍어가지고 둘이 둘 다 부어가지고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얼굴이 이래가지고 눈도 막 제대로 못 뜨고 그래서 다시 했죠.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제가 감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눈을 뜨고 녹화한 게 틀림없는데 화면에서 눈동자가 없어요. 그래서. 시정일관 웃고 계셨던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걸로. 네. 우리 자몽님. 네. 안녕하세요. 전 자몽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곤도마리에도 넷플릭스에 있는 건데 저도 요즘 넷플릭스 콘텐츠들을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전에 봤던 건 그냥 다큐멘터리 같은 건데 요즘 미드를 좀 보고 있어요. 네. 미드 중에서도 넷플이 약간 수위가 센 미드를 많이 봤는데 저 그거 모르고 출근길에 이제 봤는데 처음부터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요즘데 그런 미드들이 약간 갑자기 알 수 없이 갑자기 되게 수위가 높은 장면들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되게 계속 보고 싶은데 막 장소에서 볼 수가 없는 그래서 여기 오는 길에서도 되게 궁금했는데 뭐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화면을 되게 많이 낮추면서 늦지는 것 같고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그 핸드폰을 옆에 아저씨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워요. 그게 있어요. 사생활 보호 필름이라고 그거 붙이면은 정면에서만 보이고 좀만 옆으로 가도 화면이 안 보여요. 핸드폰 화면이. 곧 구입하시겠네요. 좋아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소개를. 네. 드디어. 짠짜라짠. 와, 너무나도 떨리는데요. 네, 저는 버건디. 발음 너무 걸렸는데 좀 친근하게만 버건디입니다. 버건디. 네. 이제 제 닉네임의 이유는 이제 버건디 컬러를 너무 좋아해요. 가을도 좋아하고 그 가을 안에 있는 버건디 컬러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버건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가을 감성 힘껏 꺼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버건디에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막 지어냈어요. 남자분이 버건디라는 컬러를 알기도 쉽지 않은데. 맞아요. 버건디 그래요? 네.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게 자주색이지 이게 왜 버건디야? 사람이 있거든요. 빨간색이라고 하죠. 벽돌색이잖아. 팥색. 핫색.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네. 곤도마리에 설레지 않는 것은 버려라 책 이분이 내신 책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넷플릭스에서 이 다큐가 8회짜리 다큐가 있고 민초님 추천을 하셨어요. 근데 네. 듣는 순간 모두 그 자리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네. 이거 좋다. 오랜만에 영상을 봐서 좋아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저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리를 정말 잘하게 됐어요. 약간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좀 정리를 좀 차분하게 뭔가 단계적으로 거쳐서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그런 영상이었어서 저한테는 되게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좀 약간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네. 최소한 제 방은 여전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본 거는 한 1년 정도 전이었을 거예요. 작년 초쯤에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깨끗하게 방을 유지하고 있어요. 유지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네. 또 한 번 해놓으니까 그걸 또 망가뜨리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1년 동안이나 깨끗한 방에서 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일주일도 힘들어요. 진짜 딱 이사 온 날 그 이후 그럼 이 화제의 곤도마리에 씨는 어떤 사람인지 혹시 네. 그냥 전에 이제 호기심에 좀 찾아보기는 했는데 네. 예, 일단은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네. 일본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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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이고 또 이제 2명의 자녀를 가지고 네. 있는데 자녀들도 이제 정리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유전자를 맞아요. 타고난 건지 잘 배운 건지 네. 아무래도 궁금했어요. 가정교육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가 이렇게 즐겁게 정리하는 걸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네. 그런 걸 따라한다고 영상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참여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애들 설레니?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아무래도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배우자님과 이렇게 지내다가 또 이제 자주 떨어져서 그런지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좀 정리를 좀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 억측이 난무하는데 이제 뭐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그 노하우들을 이렇게 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좀 더 공개적으로 공유한 건 아닌가 싶네요. 어릴 때부터 뭐 정리를 되게 좋아하고 잘했었다고 뭐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네. 예. 제가 이분의 책을 한 두세 권 읽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런 원래 좀 그렇게 정리를 되게 좋아했고 네. 잘했다고. 그러면 정리도 첫걸음부터 이 프로그램 전체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네, 네. 일단 이 넷플릭스에서 이제 8화로 이루어진 이 프로그램은 이제 곤도마리에 씨가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물건을 어떤 마음으로 다뤄야 할지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단순히 이제 물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드러내고 또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물건을 함부로 대할 게 아니라 좀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기 전에 되게 신기한 의식 같은 걸 하잖아요. 집에다가 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책을 두들겨서 깨운다거나 또 이제 뭔가 물건을 버릴 때는 이제 고마웠다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좀 물건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특이한 진짜 그 물건을 대하는 어떤 물건에 대한 철학을 알려주는 것 같은 네. 그런 네.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의 생명처럼 되게 네. 신기하게 네. 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8화로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각각 8화가 대충 무슨 내용이었는지를 짧게 소개하면서 본인이 혹시 그 인상 깊었던 점 그런 거 있으면 얘기도 나눠보고 해볼까요? 네. 일단 1화에는 이제 정리도 첫걸음부터라는 제목으로 케빈이랑 레이첼이라는 이제 젊은 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이 부부는 2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고 또 이제 레이첼은 따로 자기가 일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육아에 전념을 하고 케빈은 이제 나가서 이제 일을 더 많이 하고 그런 과정에서 레이첼이 뭔가 집안일을 하거나 정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원래는 집안 정리를 도와주는 이제 사람을 고용할 정도로 정리를 못했었는데 이 곤도마리의 정리법을 만나고 나서는 그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리를 잘 하게 되고 또 부부관계도 훨씬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화도 되게 인상적이었지만 이 첫 화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사람 간의 관계가 변화를 한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저렇게 예쁜 여자분도 정리를 못할 수 있구나. 영화 배우처럼 네, 되게 너무 예쁜.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 대체로 프로그램들이 남편들이 조금 더 정리를 잘하는 커플들이 좀 맞아요. 많았죠.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지 좀 깔끔한 것 같은데 미국 상황은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케빈이 좀 더 정리도 되게 잘하고. 깔끔하게 잘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둘이서 행복하게. 네, 둘이서 행복하게는 일본 이민자 부부인 아키야마 부부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이 부부는 함께 산지 이제 몇십 년이 됐고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부인데 남편은 야구 카드를 수집하는 게 취미고 와이프는 그 쇼핑을 굉장히 좋아해서 집에 옷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남편은 처음에 이제 나올 때 자기는 현재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와이프가 적극적으로 이걸 좀 하기 원해서 같이 동참을 해서 시작을 하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남편과 와이프 둘 다 굉장히 만족하는데 저는 이 화를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시작할 때 둘이 이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뭐 같이 산지 몇십 년이 됐고 뭐 같이 뭐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그냥 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점점 정리를 하면서 같이 대화하고 나중에는 그 뭐 당구대에서 이렇게 그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 당구대가 어딘가에 갇혀 있다가 물건 속에 네. 파묻혀 있다가 정체를 드러낸 당구대에서 당구를 치면서 서로 막 얘기하고 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즐거워 보이고 이 정리를 통해서 좀 서로 더 가까워지고 이해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 그러면서 끝에 이제 나의 여자는 저 너무 네. 나한테 여자는 내 아내밖에 없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맞아요. 너무 멋있어. 딱 맞아요.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사랑꾼이 네. 딱딱 느껴지는 그런 부부였죠. 네. 진짜 이민에 성공한 게 그거 같아요. 일본인으로 그냥 일본에서 살았으면 그런 표현을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뭐 그 순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일본 남자들이 또 은근히 되게 무뚝뚝하다라고 맞아요. 많이 들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스윗하시네요. 네. 그리고 3편에서는 네, 혼자는 힘들어. 좁은 아파트. 그 판타스틱 4라고 부르는 그 흑인 가족에 대해서 나오는데 남편과 와이프 그리고 아들과 딸 이렇게 4명의 가족이 살아요. 근데 전에 살던 집보다 이제 이사를 오게 된 집이 더 좁게 되면서 더 좁은 집에 오면서 집 정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근데 또 한 가지 어려움은 물건을 찾을 때 그 쌓여있는 물건 더미나 이런 정리되지 않은 곳에서 물건을 찾을 때 모두가 엄마만 찾는 거예요. 맞아요. 여보 이거 어딨어? 뭐 아들 딸도 네. 엄마 이거 어딨어? 엄마가 아니면 다들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곤도마리의 정리법을 함께 익히면서 가족 모두가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같이 정리하면서 기억하고 그러는 과정을 담고 있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가 이제 추억을 정리하는 법인데, 네, 이걸 원래는 우리 덕규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오늘, 네, 오늘 무슨 집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오셨어요. 네. 대신, 네, 배꼽님 받으셔서. 네. 이어서 얘기해보면 추억을 정리하는 법화에서는 몇 개월 전 남편과 사별한 마기 씨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남편의 물건과 또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조금 더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과정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추억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그런 물건들의 분별 이것을 내가 쓸 것인지 아닌지 그런 분별력을 키운 후에 남편의 물건들을 마음 아프지만 그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점점 스스로도 좀 성장을 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내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건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곤도마리의 정리법 자체가 그냥 단순히 집 정리, 뭐 물건 정리, 처분하고 끝 이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이 뭔지를 생각하게끔 하는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어른의 집. 어른의 집은 프랭크와 맷이라는 게이 커플이 나오는데요.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커플이 됐는데 이제 본인들이 약간 어른이 됐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네. 게 있는 아, 거죠. 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오시는데 좀 게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의심도 좀 있으시니까 그런 걸 없애서 좀 번듯한 집을 만들고 싶어서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커플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재밌었던 거는 한 명은 이제 책 정리를 굉장히 하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거 옆에서 보는 애들이 보다가 이제 다음이 서류 정리인데 이제 맞아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쪽이 이제 전화위복은 좀 다른 편이고 한 명이 이제 서류제니까 책 정리하는 거 보고 약간 왜 그러지 했던 애가 오히려 서류 정리하니까 자기가 더 힘들어서 네, 그러니까 맞아요. 서로가 정리하는 부분이 달라가지고 좀 마음이 달라지는 게 좀 재밌었어요, 이 커플이. 네. 그리고 약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이제 독립을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 편은.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정리로 얻은 자유. 네, 에런과 세니타. 이제 에런하고 세니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동기 부부이고요. 이제 와이프 이제 세니타는 파키스탄, 그다음에 남편인 에런은 미국인인데 어찌 보면은 국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인 에런 같은 경우에는 되게 깔끔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집안에 널브러져 있는 거를 잘 보기 싫어해서 굉장히 치우고 싶어 했는데 때마침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덩달아 신청을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와이프인 이제 세니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물건 하나하나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부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건 하나 치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좀 되게 모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현재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제 셋째를 갖고 싶어해요. 세니타는. 근데 그 셋째를 갖기 위해서 이제 정리 이 프로그램을 같이 신청을 했는데 정작 본인이 정리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정말 몰라 하는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쿨하게 이거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예를 보여주면서 정리를 해가는 과정이었는데, 그에 반해 세니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이제 물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버리기 아까워하는 성격 때문에 남편과의 그 기존에 너무나 좋았던 관계가 조금씩 흐트러지면서 보면서 좀 안타까우면서 또 이제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저도. 맞아요. 왜 못 버리지? 진짜 쓸모가 없는데. 어떻게 쓸 거야? 라고 이제 막 혼자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후에는 본인도 이제 너무 버리는 거에 힘들어하고 관계도 흐트러지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곱씹어보고 이제 자신만의 이제 해결 방법을 찾게 되다 보니 이제 다시 금슬도 좋아질 뿐더러 또 이제 정리도 순탄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이 굉장하더라고요. 네. 그 물건에 대한 애착이 남일 같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난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아 하고 좀 나름의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편을 보면서 이제 정리라는 게 꼭 이제 물건의 정리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고 이제 또 그 사람 사이의 감정 또한 같이 정리를 하는 게 아니었나 좀 느낀 게 많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7화는 아기를 기다리며인데요. 이제 제목 그대로 6개월 뒤에 아이가 태어나는 부부가 이제 아기를 맡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남편 마리오가 좀 옷에 집착이 많은 편이었고 오히려 아내가 좀 쿨한 편이었고 그래서 이제 남편 마리오가 옷 중에서도 약간 신발에 집착을 되게 많이 하는데 수집을 이거 보면서 약간 베컬리가 한국 남성분들도 신발 모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다고 그게 알아가지고 저예요. 네. 신발이요? 좋아하는 신발들 좀 많이 모으고 있어서 점점 힘들어하더라. 마리오가 마지막 최종 보스가 이제 신발인데 신발 정리할 때 되게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또 많이 버려서 혹시 신발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아기를 기다리며 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신발? 아쉽게도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거는 못 봤는데 참고하면서 저는 최대한 신발을 안 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켤레 정도 갖고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창 모았을 때 거의 한 30개 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좀 직장인이다 보니까 좀 신는 것도 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서 요즘에는 좀 금신했습니다. 금신. 신발 금신. 네. 금신을 신고 다니시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부르주아는 아니어서. 금신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어. 금신? 근데 지금 뭐 직장에서 복장 규제 같은 게 있어요? 복장 규제 같은 거 따로 없는데 그래도 이제 좀 속된 말로 까리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셔츠와 슬랙스는 항상 기본으로. 그런데다 이제 막 농구화 이런 거 신을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쵸? 되게 언밸런스해서 되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구두를 또 주로 신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화가 함께 그리고 따로인데 이건 레즈비언 신혼 부부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같은 경우 이제 또 한 명은 조금 옷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는데 다른 한 명이 옷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이었고 이 편에서는 제목에서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부부가 아니어도 가족이라던가 룸메이트가 있는 분들이 옷장이나 특정 이제 서랍 같은 걸 공유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리를 구역을 좀 나눠가지고 하면은 내 옷만 딱 볼 수 있고 또 누가 정리를 했고 안 했고를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그리고 따로 살 때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 용품 정리하는 법을 이 편에서 알려주셔서 혹시 이제 애완견이나 이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혹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덕규님이 좋아하실 텐데. 아, 그러게. 따님 관리해주는 거. 아, 그러네요. 네. 그러고 따로 연락을 네. 혹시, 봤을 텐데. 보셨겠죠. 네. 잘 봤냐고 한번 연락을 네. 해봐야겠습니다. 네, 시간이 갔지만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프로그램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길게는 3주, 2주 동안 네. 이 프로그램 보셨을 텐데, 혹시 그 사이 좀 보면서 자극받아서 정리를 시작했다거나, 네. 그런 분.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이 프로그램을 봤잖아요. 그 이후에 뭔가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두 번째 보면서 좀 달라진 게 있다면은 물건을 살 때 어떤 물건을 나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거 필요하니까 사야지, 저거 필요하니까 사야지라고 했는데 이제 좀 더 한 발짝 나가서 나중에 이걸 정리할 때도 생각이 나니까 이 물건을 어디다가 두고 어느 곳에 계속 간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러면서 그 얘기했잖아. 모 패션 회사에서는 옷의 질감을 좀 더 좋지 않게 해서.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이제 그런 이제 뒷 이야기를 제가 알바몬이었기 때문에 알바를 하면서 알게 되는데 이제 여성 옷 같은 경우에는 같은 티셔츠더라도 좀 더 질이 낮은 걸로 사용을 하고 남성 옷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질이 좋은 걸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성분들은 좀 더 실용성을 따지고 옷을 사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자기가 샀을 때 질이 안 좋다면 그 브랜드를 이용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좋은 걸 사용하고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쁘면 사서 입으니까 좀 더 저렴한 재질의 그런 옷들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사서 버리고. 네.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이 넷플릭스에서 다른. 네네. 저는 이거 하면은 같이 연관으로 뜨는 다큐 중에 미니멀리즘이라는 다큐가 있는데 그랑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미니멀리즘이라는 걸 만든 약간 그런 말을 만든 사람인데 약간 이것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우는 법,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좀 말하기 때문에 곤도마리의 거를 보면서 약간 그렇게 비워내는 마음을 가져서 당장 내 생활에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지? 라는 그런 약간 실용편이었던 것 같고요. 곤도마리에는 혹시 좀 더 라이프 스타일이나 미니멀리즘에 요즘 관심이 많으시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약간 해이해지고 있었는데 곤도마리의 거 보고 다시 마음을 가졌고 맞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계속 정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특히 이제 방에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인 책꽂이가 거의 저한테 자궁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에. 근데 책은 제가 막 찾아보니까 버릴 수가 없어서 보관해 주는 데가 있겠지 했는데 네, 막 한 박스에 1년 보관하는데 6만 원이면 제가 박스를 맡긴다면 한 10박스는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이면은 필요한 책을 사서 보는 게 버리고 필요할 때마다 사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 보면서 저는 옷을 이제 막 버렸는데 옷을 어디다 또 버렸냐면 상자를 주워 올렸는데 그것도 이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앞에 마트에서 주워와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보자기도 이렇게 고기 선물이나 떡 네. 오는 보자기를 비닐에다가 곱게 접어서 쫙 세워놨는데 그것도 이제 10개 넘게 있는 거예요. 보자기가 황금빛 보자기, 핑크 보자기 해가지고 그래서 그 보자기에다 옷을 쌌어요. 그래서 한 6, 7보자기가 나왔어요. 보자기 크기가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도 옷장이 그렇게 헐렁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이제 깔끔한 옷장을 갖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침에 가방까지 꺼냈다가 차마 버리지 못하고 문 앞에다만 두고 나왔습니다. 네. 다른 분들 혹시 또 샷을 미리 좀
비포샷을 좀 찍어보고 싶다는 얘기도 아까 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오늘 나오면서 이 방을 지금 한번 찍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난장판이어가지고 이걸 찍으면 나중에 비교가 잘 되겠다 했는데 과연 애프터가 언제일지가 좀 두려웠어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 이 영상을 보자고 잠깐 이제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8편 소개할 때 그 모든 물건에 의미를 부여해서 잘 버리지 못하는 그 세니타에 대해서 다들 되게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느낌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일 공감했던 인물 세니타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영상 안에서는 세니타가 잘 버리지 못하고 이런 거에 남편도 좀 답답함을 느껴하고 보는 사람들도 그런 걸 느끼게끔 나와 있었지만 저도 보면서 이걸 왜 이렇게 못 버려 하면서 점점 세니타한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버려? 그래 저걸 어떻게 버려? 이 추억의 물건을 막 이러면서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는 저를 봤는데 세니타도 되게 결심을 하고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처음에는 이제 보는 것 자체를 꺼려 했지만 다 보고 나니까 나도 어쩌면 그런 깨끗한 뭔가 정리된 방에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조금이나마 꿔봤어요. 꿈에서라도 이루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 물건에 의미 부여하는 걸 생각하면 진짜 심지어는 저는 그거 보면서 옛날에 막 가슴 아파하면서 버렸던 그 옷들이 막 생각이 났어요. 버리긴 버렸지만 마음에서는 아직 버리지 못한 그 옷들 생각이 났고 혹시 바꾸고 싶은 나의 정리 습관이 있다면? 저 이거 있는데 제가 안 보이는 곳에 우겨 넣어요. 저 어떻게 해서 없애고 싶은데 아까 원희쌤이랑 잠깐 얘기할 때 원희쌤은 오히려 약간 서랍이 되게 정리가 잘 돼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겉을 이렇게 치우고 안 되겠는 것들 있잖아요. 진짜 모르겠다 그냥 다 거기다 쑤셔 넣는 거예요. 이건 좀 고치고 싶은데 그게 되게 회전율이 빨라요. 그러니까 치워도 제일 금방 차는 데가 서랍 같아요. 저는 다른 데보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공간이 책상 위예요. 제일 잘 보이는데. 저는 다 어울려요. 저도 오히려 서랍은 깨끗해요. 막 정돈 돼 있는데 바쁘고 피곤하면 일단 책상에 뭐 하면 책상에 다 책상이니까 지금 나올 때도 그 제일 찍고 싶었던 건 책상이거든요. 뭘 찾아야 되는데 책상에 너무 쌓여있으니까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뭘 꺼내면 서랍을 열어서 거기다 써주시면 열릴 때는 바로 집어서.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더러울 거냐 보이지 않는 것이 더러울 거냐 대길인데 네. 정리를 잘한다는 사람 보니까 서랍 같은데 정리하느라고 시간 안 쓰고 일단 싹 깨끗하게 하는 그런 타입의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내가 큰일 났어요. 시간이 많이 드니까 서랍은 되게 공을 들여야 돼서 서랍 하나 정리하면 그날의 정리 다 끝나요. 더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정리 못한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걸 정리하는 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집에 나오기 전에 외출하기 전에 10분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외출 준비하는 시간에 그 정리 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10분 동안 진짜 재빠르게 약속 시간에 나가야 되니까 진짜 빨리 준비하면 사람이 10분 안에 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분 동안에 뭐 화장품 꺼냈던 거 다시 다 제자리에 넣어놓고 옷 꺼내 입었던 거 다시 제자리에 넣어놓고 민초마리 정리법. 네네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도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집에가 제일 시에서 읽은 먼저 사람하고는 정반대네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가방 비우는 거거든요. 집에 가면 바로 가방부터 비워요. 그래야지 정리가 또 그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 두 가지는 꼭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웃어요? 근데 저도 가방은 집에 오면 무조건 비우거든요. 가방 비워서 다 책상 위에 안 돼요. 가방을 걸어놔야 되니까 가방을 비워두는데 다 책상에 그대로. 저는 가방이 비어져 있는 순간에 언니가 제 가방을 이제 쓸 때 그냥 이렇게 털어놓고 비워놔요. 그럼 이렇게 쓸어서 서랍에 넣으시는 거죠? 저는 가방을 비워야 된다는 걸 몰랐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가니까 걔가 집에 들어오면서 가방을 싹 비우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또 들고 나갈 건데 이걸 다 비우는구나. 저는 진짜 공감이 안 되는 게 저는 오늘 맸던 가방 그대로 내일 또 메고 정말 기분에 따라 가방을 바꿀 일 아니면은 웬만해서는 그 가방 쭉 메고 다니죠.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다르네요. 아니, 좀 제가 좀 많이 고치려고 노력해서 그런 건데, 저도 원래 옛날에 그랬는데, 좀 2, 3년 사이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민초마리에를 우리 집에 초청해야겠어요. 아, 민초마리에. 네, 저는 가서 잘할 수 있어요. 진짜 초대하고 싶습니다. 네. 돈을 모아서. 진짜. 네. 아, 이게 정리해주는 요새 컨설팅 뭐 그런 회사들 많잖아요. 네. 아줌마들 맞아요. 몇 명 오셔가지고 막 정리해주고 비용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수고를 생각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었을 때 헉!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싼 데를 생각보다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근데 이 정리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라도 새로 거듭날 수 그쵸. 있다면 할 것 같아요. 예. 자랑할 만한 나의 정리 습관을 지금 민초 마리에님이 네. 소개해 주시는데 네, 저는. 자연스럽게 민초 마리에가 네, 됐네요. 저 민초마리. 혹시 버건디 마리에신가요? 저는 곤도 버건디로 버건디. 네, 네, 음절을 곤도 맞춰야 버건디. 되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성격이 되게 깔끔해가지고 뭐 하나를 쓰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 갖다 놔야지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씻고 나올 때 이제 저는 욕실에 화장품을 다 비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씻고 바로 이제 화장하고 이제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해서 이렇게 뭘 세럼이랑 뭐 바르고. 화장품 네. 다 바르고 그다음에 그 자리 그대로 세럼을 아는 남자. 이렇게 딱 이렇게 놓고 또 이제 이렇게 몸 말리고 그다음에 또 그 자리 그대로 널어놓고 다 말려야 돼요. 안 그러면 불안해서 있던 자리가 아니면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인 정리 습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교통카드를 쓰고서 항상 넣는 주머니에 넣는다거나 그건 또 좋은 이제 것 같아요. 가방에서도 이제 뭐 제가 또 이제 무선 이어폰을 쓰는데 케이스가 들어가는 구역이 따로 있어요. 항상 그 구역에 들어가야 돼요. 어느 날은 좀 이제 이 자리에 공간이 없어서 옮긴다. 그럼 되게 불안해가지고 다시 옮겨놓고 좀 제 거에 대한 제 물건에 대한 애착 욕심이 되게 많아서 늘 이렇게 좀 욕심 많은 삶을 살고 있어요. 와, 나중에 세니타 같은 분하고 결혼하시면 난리 나겠네요. 와, 저 보면서 진짜 열불 터져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러세요? 근데 저도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물건 하나하나에 되게 의미 부여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다 정말 부질없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만 그래도 이제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이게 점점 늘어나는 물건들과 또 제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이거 물건 하나에는 의미를 두는 거는 정말 무의미하고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버려야 좀 더 쾌적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또 이게 끌리는 건 되게 반대의 사람이랑 끌려가지고 살아보지 않고 결혼하면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 세니타와 에런 같은. 네. 꼭 살아보고 결혼을 해야겠네요. 그러라는 뜻은 얘기는 아니었다. 동거를 적극 권유하시네요. 아니, 이 방송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건 뭐 각자의 선택이고. 네. 잠시 19금이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리를 굉장히 못하는 편이지만 좀 잘 정리하는 게 있다면 폴더나 그 USB 안에서도 이제 폴더를 다 나눠서 어디에 뭐가 들었는지 약간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저는 다이어리를 계속 쓰니까 뭐 이번 주에 해야 할 일 뭐 이때 놓치지 않고 메모해서 그런 메모 정리 같은 거는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되게 잘하세요. 저번에 그 USB 잠깐 탁 열었는데 정리가 되게 깔끔하게 돼 있는 거예요. 파일이 막 파일명 딱딱 뜨는데 되게 잘 보이고. 미생의 그 누굽니까? 그 주인공. 장그래? 맞아요. 그래서 좀 되게- 약간 그런 네. 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말한 거랑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저는 보이는 곳에 쌓아두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갔을 때 되게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공간을 좀 DP를 하려고 해요. 이게 꾸미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보이는 곳은 깨끗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열면 큰일 나죠. 판도라의 상자. 옷장 열면 큰일 나고 서랍 열면 큰일 나고. 와, 각자 집을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 막 그런 갑자기 궁금증이 네. 생기면서 마지막 질문은 꿈꾸는 나의 집
대해서는 다음 2부에서 네.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1부였어요. 정리 네. 잘하는 인간으로 거듭나고 싶어요는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거로. 네. 잠시 후 2부 마음도 인생도 정리가 가능하다면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자 여러분의 작은 터치가 평범한 상담소에 큰 힘이 됩니다. 평범한 상담소와 특별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